자, 다음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이동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가셔야 할 배경 지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헤모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은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고요. 그 안에 철 이온이 박혀 있는 구조였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헤모글로빈에는 산소도 결합할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분명히 결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 산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헤모글로빈 하나당 산소가 4개가 결합할 수 있고요. 이걸 화학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결합을 할 텐데요. 참고로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하는 것 자체를 포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포화되는 건 산소가 결합하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화학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성 과정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가 결합된 걸요.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산소가 결합된 헤모글로빈을 그냥 헤모글로빈이라 부르지 않고요. 산소 헤모글로빈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하고 산소 헤모글로빈은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은 분명히 화학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산소의 성질이 산소 헤모글로빈이 되는 순간 완전히 사라진다 또는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 헤모글로빈에 있는 산소가 이제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제 분해 과정인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헬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사이로 산소가 결합되는 걸 포화, 분해가 되는 것을 헬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포화가 잘 될 조건하고 헬이가 잘 될 조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의미는 바로 다음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순환계에서 다뤘듯이 헤모글로빈을 중심으로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합성되고 분해되는 과정들은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물질대사 과정이 아니다. 물질대사 과정이 아닌 화학 반응이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헤모글로빈이 있고요. 자, 헤모글로빈 주변에 이제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결합하냐면 산소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헤모글로빈과 이제 분명히 이제 충돌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충돌을 하면서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이온하고 이 산소가 이제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돌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헤모글로빈 주변에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산화탄소도 움직여야 되고 헤모글로빈과 충돌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가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헤모글로빈 주변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림상에서 산소의 분자수가 많고요. 이산화탄소의 분자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산소에 의한 압력하고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비교하면요. 산소에 의한 압력이 더 크겠죠. 즉 산소의 분압이 이산화탄소 분압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산소 분자수가 이산화탄소 분자수보다 많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산소도 움직이고 이산화탄소도 움직이면 결국 헤모글로빈과 같은 시간 동안 충돌 횟수가 많은 건 당연히 산소 분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산화탄소보다는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결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 함량이 적으면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도 움직이고 산소도 움직이는데 헤모글로빈과의 충돌에서는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에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이 결합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러면 헤모글로빈에 이런 식으로 두 기체가 결합하는 것만 다뤘는데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떨어지는 즉 분해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현재 헤모글로빈에 이산화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독립적으로 알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산소 분자가 있고요. 이 산소 분자들이 이제 헤모글로빈들과 이제 충돌을 하게 되겠죠.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충돌력에 의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 자리들이 비워지면 그때 산소가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소 분자가 떨어지려면 주변에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많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충돌력으로 인해서 산소 분자가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온 부위에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요,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포화와 해리 과정을 보시면, 그럼 포화가 잘 되려면요, 주변에 산소량이 많아야 되고 이산화탄소량이 적어야 되겠죠. 자, 반대로 해리가 잘 되려면 이 산소를 이산화탄소가 많이 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많고 산소 함량 적은 환경에서는 해리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고 있어야 할 배경 지식인데요. 상온에서 약 20도씨가 되겠죠.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의 물질의 상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물은 액체죠. 그 다음 두 물질은 기체 상태입니다. 자, 또 아셔야 될 게, 그러면 온도를 살짝 더 높이면 물질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 물은 그대로 액체이고요. 산소, 이산화탄소 역시 그대로 기체 상태가 되겠죠. 체온은 우리 인체 범위로 보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냐? 이때 뭐 상온이 아니라 체온 범위에서 보겠습니다. 두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죠. 화학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고요. 자, 그러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물에다가 섞으면 물속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가 세포업 실험에서도 한번 배경 지시로 깔고 들어갔었죠. 기체 상태의 물에 잘 녹지 못하는 것들을 물에 섞게 되면 물속에서는 뭐가 생긴다. 그렇죠? 기포가 형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요, 본격적으로 산소의 운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